사세요? 세 번째 글입니다. 시장에 많은 사람이 모여드니 별의별 일이 터졌다. 시장 한 귀퉁이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것 보시오. 남의 귀한 칼을 부러뜨렸으니 배상을 해야 할 것 아니요. 당신이 던져도 안 깨진다며 던져보라 하지 않았소? 그렇다고 그리 사납게 던졌으니 깨져버린 게 아니요. 변상하시오. 건장한 사내는 노인을 윽박지르며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었다. 단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칼은 호피석을 곱게 다듬어 만든 것으로 마치 귀한 물건처럼 예쁘기까지 했다. 그러나 칼은 소리가 쨍쨍거리는 강한 검은 돌로 만들어져야 한다. 호피석도 그리 약하지는 않지만 미세한 결이 숨겨져 있어 깨지기 쉽다. 단은 칼의 깨진 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세한 때가 끼어 있음을 발견했다. 이 칼은 진즉부터 깨어진 것이오. 가치가 없소. 어린 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보 영감, 당신이 처음 보았을 때 이 칼이 깨져 있었어?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다. 이것 보세요. 깨진 면의 때에서 쇠기름 냄새가 나요. 이것은 깨진 돌칼을 쇠풀로 붙였던 흔적이요. 단이 그렇게 말하자 칼 장수는 단을 칼로 찌를 듯이 노려보더니 슬그머니 짐을 싸고 달아나 버렸다. 노인이 정중히 감사를 표했다. 하늘의 아들, 고맙네. 또한 단이 시장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한 할머니가 보퉁이를 안고 울고 있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단이 묻자 할머니의 대답이 이러했다. 달걀이 다 깨져버렸다오. 새끼 염소와 바꾸려고 내 판이나 가지고 왔는데 이를 어쩐다오. 달걀은 지프로 만든 꾸러미 안에서 반 이상이 깨지거나 금이 가 있었다. 한두 개는 완전히 못쓰게 되었으나 나머지는 금만 가 있어 알이 아직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단은 할머니에게 팔을 구하게 해서 부엌으로 데려갔다. 할머니는 즉시 파전을 만들어 시장을 돌며 팔았다. 입이 궁금했던 상인들은 할머니의 파전을 맛있게 사 먹었고 할머니는 무사히 염소를 살 수 있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염소가 새끼를 낳았었는데 모두 암컷뿐이라오. 이제 순염소를 구했으니 다시 새끼를 낳으면 나도 부자가 된다오. 도련님 고마워요.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꼭 보답할게요. 후에 할머니는 실제로 염소 새끼를 가져와 단을 찾아왔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다. 조금 늦은 아침에 두 생선 장수가 시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장터를 돌아다니다가 토목 장사와 채소 장사 사이에 약간의 빈터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생선의 좌판을 깔았다. 그 빈터는 채소 장사가 비싼 포목에 흙이 날릴 것을 염려해 간격을 든 것이었다. 생선 장사는 마른 생선도 아니고 생물을 좌판에 깔고 칼로 생선을 다듬기까지 하였다. 채소 장사는 채소에 피가 튈까봐 자리를 조금 피했다. 토목 장사도 좌판을 좁혀 그들을 피했다. 생선 장사는 옳다구나 하면서 그들이 피한 자리의 좌판을 더욱 넓혔다. 생선에 피가 튀었고 냄새도 퍼지기 시작했다. 채소 장사가 참지 못하고 쓴소리를 했다. 생선 냄새가 채소에 배어들면 누가 사겠소? 토목 장사도 참지 못해 입을 열었다. 이 포목에 피 한 방울이라도 튀면 어쩔 것이오. 그 생선을 다 팔아도 이 포목 한 피를 살 수 없어요. 두 생선 장사가 눈을 부라리며 큰 소리를 쳤다. 자리를 옮기려면 당신들이나 옮기시오. 남 장사하는데 웬 시비요. 생선 장사는 들고 있던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갑자기 시장에 큰 소란이 벌어졌다. 단이 달려가 그들을 중재했다. 시장의 터는 한 시즌 전에 이미 자리가 잡혔어요. 늦게 왔으니 순서대로 저 끝자리로 가세요. 지금껏 좋은 자리를 찾아 헤매었었다. 그리할 수는 없지. 생선 장사는 단의 말을 아예 뭉개버리고 있었다. 단이 다시 말했다. 생선은 어물 전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포목 전에 냄새라도 배어들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어서 자리를 옮기세요. 그러자 생선 장수가 화를 버럭 내며 단이의 멱살을 잡았다. 이런 조그만 녀석이 누구 보고 이래라 저래라. 억지를 써서는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어서 자리를 옮기세요. 단도 화가 나서 소리쳤다. 이런 겁대가리 없는 녀석. 생선 장수는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하여 단을 땅바닥에 쳐박았다. 그제야 시장 상인이 우르르르 몰려들었다. 하늘이 내린 아이를 쓰러뜨리다니. 네, 이놈. 내가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
상인들이 달려들자 생선 장수는 짐을 싸들고 도망쳐버렸다. 또 한 번은 험악한 땅꾼들이 시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흔하디흔한 뱀을 가지고 세상에 없는 보약이라 떠들며 사람들을 현혹하였다. 자, 이 뱀을 봐. 이런 빛깔의 뱀은 모든 병을 낫게 할 뿐 아니라 자리에 누워만 있던 사람도 벌떡 일어서. 자, 이 뱀이야. 하늘나라에 둘도 없는 명약. 일단 한 번만 먹어봐. 다는 산골짜기에서 자라면서 뱀을 많이 보았었다. 그 뱀은 막 허물을 벗어 색깔이 변색한 것일 뿐 가치가 없었다. 다는 현혹되는 사람들에게 몰래 다가가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땅꾼들은 사람들이 말려들지 않자 몽둥이를 들고 단을 쫓아다니며 아예 시장을 뒤집고 다녔다. 결국 단이 그들에게 잡혔다. 그들의 단 한 번의 발길질에 단은 몇 바퀴나 굴러나가 쓰러졌다. 얼마 후 상인들이 몰려와 사태는 수습되었지만 단은 그 일로 몇 날을 알아누워야 했다.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한이라는 젊은 상인이 있었다. 그는 단을 불렀다. 당하고 있지 마라. 가해가 들어오면 대응을 해야 한다. 멱살을 잡히거든 손가락 하나를 꺾어 버려라. 힘으로 안 되면 정강이나 사타구니를 힘껏 차버려라. 상대가 무너지면 팔을 꺾어 버려라. 무릎이나 발로 상대를 누르고 항복할 때까지 팔을 비틀어라. 한 번 혼나면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너를 다시 만나면 겁부터 먹을 것이다. 그는 단에게 간단한 호신술을 가르쳐 주었다. 그도 세상을 떠돌며 배운 호신술이었다. 그는 실전의 상황을 연출하며 단이 잘 적응하도록 했다. 훈련은 시간이 생길 때마다 반복했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시장엔 단보다 서너 살 위인 장돌뱅이가 드나들고 있었다. 그는 단을 보면 늘 가해를 했다. 단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 대접받는 것에 늘 질투를 했다. 야, 배고프다. 어디서 먹을 것을 가져와라. 장돌뱅이가 그렇게 보채면 단은 지게미를 가져와 같이 나눠 먹고 술에 취한 적도 있었다. 대낮부터 또 그러기는 싫었다. 싫다. 내가 구해라. 이 자식 봐라. 단이 저항하니 장돌뱅이는 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순간 단은 그동안 학습한 대로 놈의 팔을 비틀고 쓰러진 놈의 등목을 발로 누르며 항복을 받아냈다. 그 뒤로 그는 단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슬슬 피해 다녔다. 단이 오히려 그 장돌뱅이를 불러 붙잡아 두고 잔심부름을 시켰다. 조수가 생기니 시장 일을 보기가 훨씬 편했다. 단은 한에게 그걸 자랑했다. 잘했다. 사내란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한다. 그게 사나이의 세계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아저씨를 형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한은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거야. 그게 사내들의 질서야. 그 후로 두 사람은 같이 붙어 다니며 우위를 다져갔다. 그러나 그 일이 한에게 비운을 가져왔다. 어느 일은 봄날 오후 하버니 쪽에서 20여 명의 장정이 패거리로 나타났다. 대상이었다. 여러 명의 장사꾼이 함께 뭉쳐 장거리를 오가며 교역을 하는 집단이다. 그들은 20마리의 나귀에 짐을 잔뜩 싣고 한 마리의 염소를 끌고 시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시장을 돌아보다 가죽신 장사 앞에 섰다. 신 장사는 가죽을 꿰매고 다듬느라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장정 하나가 다 만들어 놓은 가죽신을 신어보았다. 야, 이거 튼튼하고 가벼운데? 우리에게 그만이야. 그래, 다른 장정이 다른 신발을 가져다 신어보았다. 정말 좋은데? 대장님 이거 한번 신어보세요. 장정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신발을 들고 제각기 신어보았다. 신발 장사가 그제야 그들을 보고 흠칫 놀랐다. 완성된 가죽신은 5켤레가 있었다. 5장정이 신발을 골라 신고 신발 장사에게 말했다. 이 신발들을 우리가 가져가겠소. 대신 이 염소를 드리리다. 안 돼요. 어림없는 소리요. 모두 신발을 벗어 놓으시오. 한 번 신은 신발을 벗어 놓으라니 이놈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야. 장정들이 신발 장사를 애워싸고 협박했다. 처음부터 이들을 지켜보던 팽영감이 나섰다. 이 가죽신은 엄청난 공을 들여 만든 것이요. 염소 10마리를 준다 해도 살 수 없는 귀한 신발이요. 뭔 수작이야. 이 염소 한 마리면 이따위 신발 10켤레도 만들 수 있겠소. 아무래도 우리가 우습게 보이는 모양인데 본때를 보여줄까? 그들은 팽영감의 멱살을 잡고 밀며 때리려고 했다. 그때 멀리서 단이 뛰어왔다.
이거 무슨 짓이요? 당신들은 상인의 도리도 모르오? 이런 조그만 녀석까지도 우리를 무시하네. 한장정이 단을 움켜쥐고 멀리 제켜버렸다. 단이 떨어져 나가 엉덩방아를 찢었다. 이를 보고 있던 한이 발끈하여 앞으로 나섰다. 한이 장정들에게 대들자 장정들이 몽둥이를 휘둘렀다. 시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으나 그들은 막무가내로 몽둥이를 휘둘렀다. 시장 사람들에게 모두 다 덤벼보라 하였다. 한이 몽둥이를 맞고 쓰러지는 게 보였다. 기세는 기세로 잡아야 한다. 그게 단이 맹수들과 맞서는 최후의 방법이었다. 단은 그들이 가져온 염소를 치켜들고 멱을 따버렸다. 염소의 비명이 날카롭게 퍼졌고 피가 사방으로 튀겼다. 그제야 장정들이 동작을 멈추고 단을 쳐다보았다. 이곳은 모든 장사꾼이 쉬어가는 쉼터요. 엊그제도 50명의 대상이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떠났어. 장사꾼이라면 이곳을 소중히 여기야 하오. 우리는 온 가족이 장사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요. 어찌 장사꾼이 소중한 장터를 해칠 수 있는가요? 그것은 당신들이 자신을 스스로 해치는 일이란 걸 모르오. 믿음 없는 장사는 이루어질 수 없소. 당신들은 장사꾼이 아니라 화적패였소? 화적패라면 화적패답게 우리를 모조리 죽이고 이곳을 불 질러보세요.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쓴 소년의 목소리는 당당하고 우렁찼다. 핏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에서 날선 눈초리가 대상 한 사람을 쏘아보았다. 이윽고 대상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리고 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가르쳤어. 이렇게 엎드려 용서를 비요. 우리는 하버니를 건너오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었어. 그 때문에 잠시 이성을 잃었으니 부디 용서를 바라오. 그들은 조용히 가죽신을 벗어놓고 말없이 길을 떠났다. 20마리의 나귀가 바람처럼 사라져가자 시장 사람들은 그제야 단 앞에 모여들었다. 하늘의 아들. 그러나 누구 하나 감히 단에게 말을 걸어오지도 못했다. 단은 말없이 쓰러져 있는 한을 끌어안았다. 한이 실눈을 뜨고 말했다. 장하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한영을 부축해주세요. 단이 소리치자 그제야 사람들은 정신을 차린 듯 한을 들쳐 업고 갔다. 단은 한을 성심껏 치료했으나 그는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후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단은 심한 충격에 빠졌다. 정신적 지주였던 형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그럴 수가 없다. 무질서라는 횡포, 세상은 잔인하기 그지없다. 이런 게 세상이라면 이 세상은 무슨 값어치가 있는가. 한의 죽음은 단의 가슴을 찢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억울한 형의 죽음을 그리 심각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 내산골은 어느 마을에도 속하지 않기에 범죄가 일어나도 누구 하나 관여하지 않았다. 형의 죽음은 그야말로 개죽음이었다. 단은 시장 사람들에게 부탁했다. 앞으로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모두 나서서 해결해주세요. 우리는 한 가족처럼 뭉쳐야 합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자기 일처럼 해결합시다. 사람들은 단의 말에 깊이 수긍했다. 누구도 그런 피해에서 안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루는 머리에 마른 생선을 인 젊은 여인이 시장에 나타났다. 그 여인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시장 주위를 맴돌고 다니기만 했다. 단은 그녀가 좋은 자리를 잡지 못해 서성이는 줄만 알고 가게 건너편에 빈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여인은 고마워하면서도 한자리에 마냥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구석구석을 떠돌아다녔다. 그러는 그녀의 행동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자리도 좋아서 그녀의 건어물은 금방 팔려나갔다. 여인은 곡식을 싸들였는데 그 양이 여인이 옮기기에는 힘겨운 양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여인은 장이 파있는데도 떠날 채비를 서두르지 않고 있었다. 이를 딱하게 여긴 장사꾼들이 서로 앞으로 나섰다. 짐이 무거워 힘들겠네. 제가 들어드릴까요? 어느 쪽으로 가시려? 같은 방향으로 가는 남정네를 알아봐 드릴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남정네들은 암탉을 쫓아다니는 수탉처럼 그녀 옆에서 얼쩡거리며 주변에서 서성대는 다른 남성들끼리 서로 견제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무거운 분위기가 장터에 퍼지고 있었다. 아쉽지만 여기서 막을 내리고 네 번째 글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